오인방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실형을 받았는데 과연 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부터는 두 명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간략한 개요 보고 오셨습니다만은 한 번 더 좀 정리하면 구 부장님, 네. 이거 재판 넘어간 이후로 1심 재판까지 4년 걸린 거죠? 그렇습니다. 2022년 3구 대선 직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수사가 시작이 됐고 이 기소가 이루어진 지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이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냐 궁금해하셨던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대장동 사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후속 작업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 대변인님. 그러니까 1심 재판부는 정리하면 이 사건을 어쨌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1심 재판부는 이거 비리다라고 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죄가 확정됐고 또 유동규 씨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이 재판부가 선고한 선고형이 더 높이 나왔다는 점도 상당히 법률적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큰 틀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개요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얼가와 관련해서는 이 민간업자들이 배임, 그렇지만 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서 이 특가법상 배임이 아니라 그냥 배임 혐의로 의유를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 말은 사실상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재판부는 또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조력을 했다.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선할 때 성남 주민이었는데요. 이것이 대장동 개발 사건이 재선에 어떤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발언이나 행동들이 시민들에게 많은 득표에 영향을 줬고요. 특히나 그 미금역의 신분당성 정차를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지,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에 도움을 줬다는 어떤 근거도 저는 좀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민찬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왜 민간 사업자들에게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5,500억을 환수한 최대 치적이라고 했지만 결국 이 재판에서 나온 것은 5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개발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위시한 민과 관이 결탁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수익 배분을 정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성남시가 아닌 대장동 일당에게 수익이 돌아갔다는, 그게 이 핵심입니다. 예. 그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결국에는 대장동의 수뇌부인 그 대장동 성남시장을 위시한 그 주변에 있는 정진상 실장 등이 모두 개입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장에 쌓인 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성공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 모두가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저는 많은 민주당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죄를 가리려고 법조문의 하나하나를 뜯어서 침소봉대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재판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모든 것을 정진상 그리고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는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전모가 드러났고 결정적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죄도 이번에 어느 정도 드러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재판이 법적으로만 뜯어보고 싶은데 그러기가 힘든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이야기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 텐데 이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장 대변인님, 네. 이게 만약에 불공정한 사업이었다면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이거 불공정한 사업이었다고 지금 결론 내린 거니까 네. 그럼 불공정한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맞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에 승인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재판 그 판결문에 어떻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 거론됐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동규 씨 양형 사유 중에 성남 수뇌부와 이제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전적으로 그 개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리기 어려워서 양형을 좀 깎아준다라는 설시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설시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 수뇌부라는 것과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적 공방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준비돼 있나요? 수뇌부 관련해서 재판부가 친절하게 몸통에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것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인데 뭐 수뇌부라는 그 표현을 따라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책임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비판인데 김민주 부대변인님. 예. 만약에 우리 장윤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몰랐다면,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본인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 면에서는 조금 뭐 비판의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유동규라는 분이 이거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에 나오면 내용을 보면은 그 수뇌부의 어떤 그 보고의 중간 관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 관리자라고 하는 거는 직책상의 의미겠죠. 즉 수뇌부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역할을 뇌물을 받고 이 사건이 일으킨 주범인 거는 유동규는 맞지만 수뇌부의 중간 관리자라는 건 직책이기 때문에 직책과 행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직책이 중간 관리자였기 때문에 행위를 이재명 당시의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다 이를 함께 공모했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과장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대장동 재판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을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에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했는데요, 장 대변인님. 네. 그런데 사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성남시한테는 불리한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더라도 성남시장이 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는 전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행정행위에는 굉장히 많은 재량권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개발이 환수 방향을 어떻게 할지는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법의 잣대를 대면 아마 남아남을 그 처벌을 받지 않을 그 기관장들 내지는 그 지자체장이 없을 정도라는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설계 과정에서 이 실무선에서 뭔가 유착이 있었다는 걸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판결문을 본다면 거기에 그치는 거죠. 성남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그 설시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이 미칠 영향은 상당히 법률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장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에 이 굉장히 좀 뭐랄까 논쟁적인 단어가 수뇌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본부장의 윗선, 이른바 성남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관여했을 사람들을 통칭해서 지금 수뇌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성남시 관계자가 누구냐?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이었느냐?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냐? 해석의 여지가 지금 다양한 겁니다. 지금 장윤미 변호사 말씀처럼 1심 판결만 놓고 보면 당시 성남시장은 자유로운 의사 상태에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잘 몰랐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규 단독 범행이 아니고 수뇌부가 관여됐고 누군가와 협의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그 수뇌부를 특정하는 것에서부터 유무죄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정진상 실장을 수뇌부로 보면 정진상 실장이 책임을 지고 대장동 사건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만약 정진상 실장이 아니라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성남시의 수뇌부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대장동 사건의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만약 재개가 된다라면 이 대장동 기소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굉장히 지루한 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심도 있고 대법원 판결도 기다려봐야 할 거고,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지금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 진행이 될지 말지 사실 그것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결단하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정도의 중형이 선고됐다면 빠르게 어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되어야만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어떤 빠른 재판,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한 줄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정도를 알지 못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설명 자료랑 재판부의 어떤 설시를 다 보면요, 이 부분은요 그냥 사업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환지 방식이냐 아니면 수령 방식이냐 이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판결을 보면요, 유동규 본부장이 매개가 되어서 사업 초기부터 모든 수익 배분, 초과이익 환수를 빼는 이 모든 과정에 유동규가 개입됐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유동규가 이재명, 정진상에게 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고를 했다고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규 본부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부분, 그리고 1심에서 나온 이 대장동 일당의 판결을 종합해보면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배임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는 신속하게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배임죄 언급 주셔서 말인데, 배임죄 폐지가 지금 민주당에서 논란입니다.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김민주 부대변인님, 배임죄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 폐지를 우려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배임죄 폐지 추진하겠다는 거죠? 재판부가 그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건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봅니다. 재판부는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입법은 그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 거고요. 배임죄라는 거는 지금 단순히 민주당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오랜 기간 국민의힘에서도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정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강력하게 배임죄 폐지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복현과 윤석열 씨가 이재명 배임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검토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배임죄라는 거는 지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법 개정안 이후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걸로 바뀌면서 너무나 많은 배임죄에 대한 그 고발이나 고소가 있을 거에 대해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들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겁니다. 예. 당연히 국민의힘도 찬성을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업의 관점,
국가 경제 관점이 아니라 정쟁으로 삼는 것이 되게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예, 예. 점이 이제 1심 재판부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거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한 예. 거는 배임죄가 폐지되면은 2심에서 이 핵심 5인방이 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면소가 되는 거는 그 이거를 갖다가 그 예전 거를 같이 되돌려서 그 뭐라고 하죠? 예, 소급할지 안 할지는 그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장 변호사님, 그러면 이 배임죄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게 왜 궁금합니다. 그러냐면요.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문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안 그래도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 기업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 특히 뭐 민사적으로 배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형사로 우리가 처벌을 CEO가 받고 이사들이 받는 게 맞느냐.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가 들어갔던 건 주식시장에는 선순환으로 지금 4천선 돌파하고 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인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목소리도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짚어주신 대로 이복형 금감위원장 등이 전 정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배임죄는 폐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냈던 겁니다. 이 맥락을 봐야지 누구를 겨냥한 이거는 국정 운영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태도가 죄송한데 아니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더 예, 짧게 말씀드리면- 부탁드릴게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심 재판부가 배임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참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미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배임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원 합의체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공부하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결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 쟁점, 재판의 쟁점에 관련돼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면소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과 배임죄 폐지의 원래 취지의 부분은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임민찬 부위원장님, 그렇다면 이번 재판과 원래 폐지를 하려고 했던 그 움직임을 구분해서 배임죄 폐지에서 딱 이것만 걷어내가지고 합의할 수도 있나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있어서는 이 배임죄를 적용했다고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면서 붙이게 넣으면요. 그런 오해를 다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우려를 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어떤 강행 처리한 법안들을 보면 기업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많은 기업들은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배임죄에서만 민주당이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배치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배임죄가 폐지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단순히 대장동 1땅, 성남 시민을 대신해서 5천억 원을 가져간 대장동 1땅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성남 FC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모든 게 없어집니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일까요? 이게 민주당이 정말 이게 그런 오해를 없게 하려면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적용하지 않겠다고 그걸 얘기하면 됩니다. 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배임죄 폐지 문제는 이 대장동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